안녕하세요. 해외 축구 승패 프리뷰. 이번에는 세리에의 7월 15일 한 경기 그리고 16일 나머지 7경기 총 8경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확인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5일의 경기 아탈란타와 브레시아입니다. 아탈란타는 지난 유벤투스 원정에서 연승 행진을 마감을 해버렸죠. 하지만 경기 내내 유벤투스를 압도하는 모습 보여주며 2대1로 승리를 거둘 뻔한 경기를 후반 막바지 PK를 허용하며 2대2 무승부를 기록하였죠. 경기력 부분에서는 유벤투스보다 훨씬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드골을 실점하지 않으며 공격력엔 워낙 뛰어난 팀인 걸 모두 알지만 수비력 부분에서도 한층 더 성장한 모습 보여주었죠. 우승은 사실상 물 건너갔지만 리그 3위를 위해서 꾸준히 승점을 쌓아갈 것입니다. 아탈란타의 분위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브레시아는 역시나 로마와의 경기에서 3골을 실점하며 부실한 수비력 보여주었습니다. 찬셀로와 파페티가 이끄는 수비라인은 로마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고 토날리가 이끄는 중원은 점유율을 가져오는 데는 또 실패했죠. 강등이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되었고 아탈란타의 공격을 원정에서 막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게다가 동기부여 부분에서도 아탈란타보다 나은 점이 없어요. 따라서 아탈란타의 대승을 예상해 봅니다. 이제 16일 경기 볼로냐와 나폴리의 경기입니다. 볼로냐는 지난 파르마 원정에서 후반 추가 시간 2골을 실점하며 다잡은 승리를 놓쳤습니다. 2분 만에 2골을 실점한 모습에 다소 의아한 모습들이 보였죠. 경기 내내 뚫리지 않던 수비진이 90분이 넘어가니 자동문처럼 골문을 내주었고 스코롭스키 선수는 충분히 막을 만한 공 또한 막지 않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승부 조작은 아니겠지만 막바지 집중력 부재는 어쩔 수 없는 과제로 보이네요. 다닐로와 도미아스가 견고한 모습 보여주었고 오르솔리니는 득점에는 실패하였지만 경기 내내 위협적인 장면 만들어냈습니다. 소리아노 선수 또한 나폴리의 증오를 상대로는 충분히 힘을 낼 수 있는 선수죠. 홈에서는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결코 호락호락한 팀은 아닙니다. 나폴리는 지난 밀란과의 경기에서 10명을 상대하였지만 승리하지 못하며 사실상 챔스의 꿈은 좌절되었고 유로파 진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나폴리의 센터백을 이끄는 쿨리발리 선수는 여전히 하지만 쿨리발리를 받쳐줄 만한 수비 선수들의 집중력이 너무 아쉽네요. 게다가 나폴리는 메르텐스 선수가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건 경기 당일날 발표한다고 하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나폴리의 동기부여가 더 크긴 하나 홈에서 볼로냐가 쉬운 상대만은 아니죠. 따라서 볼로냐의 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AC 밀란과 파르마의 경기입니다. 밀란은 최근 지지 않는 축구를 하며 5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경기력 또한 상당히 올라온 모습이죠. 이브라이모비치의 가세로 상대 수비 선수들을 여전히 압도하는 피지컬을 보이는 장점으로 제공권을 아주 훌륭하게 지켜내는 밀란의 모습이죠. 지난 경기 살레마키어스 선수의 퇴장으로 10명이 뛴 원정에서도 나폴리에게 무승부를 거두는 경기력은 인정받을 만합니다. 게다가 살레마키어스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였지만 대체 자원 또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지금 유로파라는 목표가 있기에 최근 훌륭한 경기력 보이는 밀란이 이번 경기 무조건 잡고 갈 것으로 생각되네요. 파르마는 최근 승리가 없습니다. 지난 경기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패 탈출에 성공하기는 했으나 경기 내내 끌려다니는 모습은 어쩔 수 없어 보이네요. 크루티치가 이끄는 증원은 중위권 팀들 중에서는 훌륭한 편이기는 하나 밀란의 증원을 상대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특히 원정에서 쿠츠카가 발끝은 여전히 무디네요. 최근 밀란의 상승세를 막기에는 파르마의 얇은 선수단으로 막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 밀란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다음으로 삼프도리아와 칼리알리입니다. 최근 흐름이 명확하게 갈리는 두 팀의 대결이죠. 삼프도리아는 아탈란타전을 제외하면 3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었죠. 지난 우디네세와의 경기에서 후반전에 두 골을 넣으며 3대1로 역전승을 하였는데 득점하는 과정이 너무나 매끄러웠죠. 토스비와 데폴리가 이끄는 중원이 퀄리아렐라의 발끝까지 공을 운반하면 퀄리아렐라의 물오른 결정력으로 골을 매우 쉽게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수비라인 또한 굉장히 안정적이죠. 칼리알리의 원정에서의 공격력 정도는 클린시트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아우젤로가 이끄는 센터백 라인의 폼이 올라와 있습니다. 순위로만 본다면 칼리알리가 더 우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 경기력은 명확히 산푸드리아가 더 우세합니다. 칼리알리는 최근 3경기에서 단 1개의 득점만 성공시키며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고 팀의 로테이션 자원이 너무나 부족해서 선수들이 지금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레체와의 경기에서 선수들의 의욕이 너무나 떨어진 모습이 눈에 보였고 80분부터는 아예 공만 놀리면서 공격 의사 또한 보이지 않았죠. 게다가 이번 삼프도리아 원정에서 최선을 다할 이유가 없는 칼리알리입니다. 이번 경기에는 삼프도리아가 무난하게 잡고 갈 만한 경기겠네요. 이은 경기 레체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입니다. 레체는 지금 치열한 강등권 싸움 중이죠. 제노아와 지금 승점 단 1점 차로 이번 경기만 잡는다면 강등권 탈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칼리알리전 단 1개의 골로 실점하지 않는 집중력 보여주었습니다만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죠. 마리오 파즈와 루치오니의 수비력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요즘 피오렌티나의 경기력을 보면 레체의 수비도 뚫지 못할 것 같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죠. 사포나라와 바락이 이끄는 중원은 점유율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메리트를 가져가진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동기부여가 지금 너무나 강합니다. 아주 많이 뛰고 있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 요즘 레체가 홈에서 한 번 더 힘을 내줄 것입니다. 피오렌티나는 헬라스 베로나와의 홈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극장 동점골을 기록하며 패배를 면하기는 했으나 역시나 경기력 부분에서 너무나 떨어진 모습 보여줬네요. 리베리 선수는 세월을 피하지 못하며 떨어진 체력 보여줬고 변형 3백은 5백에 가까운 항상 공격을 당하며 수비만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고르가 이끄는 수비 라인은 레체에게 메리트를 가질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역시나 공격 부분에서 다득점을 기다리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이번 경기 저득점에다가 무승부를 노려봅니다. 이어서 로마와 헬라스 베로나입니다. 로마는 지난 브레시아 원정에서 3골을 폭격하며 자비 없는 모습 보여주며 다시 연승 행진을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 경기 다소 힘을 뺀 1.5군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체력적 안배를 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주도하는 경기를 펼치면서 클린시트까지 기록해내죠. 게다가 콜라로프의 경기력은 매우 올라와 있어서 지금 이번 경기 제코 또한 정상 출전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소 유로파에 대해서는 안정권으로 진입하긴 했습니다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기에 이번 경기도 로마는 최선을 다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헬라스 베로나는 벌어놓았던 승점을 리그 재개 후 계속 까먹으며 5경기 동안 지금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피오렌티나와의 경기 다 잡은 승리를 후반 막바지 수비 실책으로 동점을 내주며 찬물을 끼얹었죠. 이로써 헬라스 또한 유로파와는 거리가 멀어진 모습 보여집니다. 라조비치 혼자 고군분투 분전하고 있지만 디카만과 페시나가 뒤를 받쳐주지 못하며 로마의 견고한 홈에서의 수비를 뚫기는 많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 이변의 여지가 없지는 않나 최근의 흐름으로 볼 때 로마가 승리를 거둘 확률이 매우 높네요. 이어서 사스올로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사스올로는 지금 무승부 없이 4연승을 기록을 하며 쾌조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라치오와의 경기에서 역시나 예상한 대로 사스올로가 쉽게 물러나지 않았죠. 게다가 역전승이기에 선수들의 사기 또한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라스파도리와 로카텔리가 이끄는 공격 라인은 어떤 팀을 상대로도 지금 2골 이상 득점하면서 무리 올라와 있는 그런 공격력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상대가 나이가 있는 유벤투스의 체력 빠진 수비 라인을 공격하는 데는 또한 공략에 있어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말론과 페라리가 이끄는 수비 라인 또한 꽤 안정을 찾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게다가 네임밸류만 보고 유벤투스를 베팅했다간 자칫 큰 코 다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유벤투스는 지난 아탈란타와의 경기에서 2골을 득점하기는 했지만 모두 페널티킥골로 필드골 득점에는 실패했지요. 호날두와 디발라, 라비오, 마투이디 등 모두 정상 출전하였고, 더글라스 코스타가 후반 활기를 불어넣었지만 역시나 아탈란타의 상승세를 막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문제가 되는 점은 지금 수비진의 집중력이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죠. 라치오가 주춤하는 바람에 우승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경기 동안 6실점을 했다는 점에 사스올로의 상승세를 막기에는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따라서 사스올로의 승무를 예측합니다. 16일 마지막 경기 우디네세와 라치오입니다. 우디네세는 지난 삼프도리아전 큰 문제점에 부딪혔죠. 교체 자원이 없습니다. 후반 4명을 교체하긴 했으나 이 중 3명은 포지션에 맞지 않는 자리를 뜨게 되며 EPL의 본머스 같은 상황에 처했지요. 게다가 주전 선수들 또한 발이 매우 느려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에의 18팀 중 가장 지옥의 일정을 치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번에 홈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라사네 선수가 전방에서 득점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기는 하지만 변형 3백을 이끄는 사미르 선수는 상대적으로 강팀을 만나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라치오 또한 매우 문제가 많은 팀이죠. 3연패를 당하며 지금 우승 경쟁에서 실패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패배하는 과정 또한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2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당하는 모습은 선수들의 사기도 굉장히 꺾일 수 있네요. 임모빌레와 카세이도의 발끝 또한 시즌 초반에 비해서 너무 무뎌진 모습 보이며, 바스토스는 후반 20분이 넘어가면 뛰질 못하는 모습 보이며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사실상 이렇다 할 메리트가 없는 경기력 보이고 있네요. 이 경기는 매우 난타전이 될 확률이 높고, 승패 라인은 그래도 라치오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EPL의 15일 1경기, 16일 4경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첼시와 노리치의 15일 경기입니다. 첼시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뻔했다가 레스터의 바보 같은 패배로 한시름 놓았습니다. 리그 3, 4위 자리를 놓고 레스터, 첼시, 맨유 3팀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맨유가 너무 지금 무서운 기세로 상승세를 타서 첼시가 조금만 삐걱거리면 5위로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이죠. 지난 셰필드전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원정길에서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노리치죠. 분위기 반전을 노리기에는 상당히 수월한 상대입니다. 이번 경기 무조건 승리를 챙겨놓고 다른 팀들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노리치는 지난 경기 강등이 확정되었습니다. 홈에서 웨스트햄에게 4골을 먹으며 8연패의 늪에 빠졌죠. 강등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이제 1군 선수들을 출전시킬 이유도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원정에서 연패 기간으로 따지면 연패 기간이 훨씬 긴 노리치기에 이번 경기 별다른 기대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네요. 푸키가 혼자 전방에서 첼시의 포백 라인을 뚫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마 감독이 꽤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기부여 그리고 개인기량 차이에서 너무나 명백히 갈리는 매치업입니다. 첼시의 완승을 예상합니다. 바로 16일 경기로 넘어와서 버언리와 울버햄튼입니다. 버언리는 지난 리버풀전에서도 특유의 실리 축구를 유지하며 리버풀 홈 전승 기록에 제동을 걸었죠. 버언리는 5경기 연속 2골 이상 실점한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으며 5경기 동안 단 2개의 실점만을 기록하고 3승 2무를 기록하는 매우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홈 안필드에서 기록한 무승부는 꽤 의미가 있죠. 롱과 테일리가 이끄는 중원은 어떤 팀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으며 팀의 경기력이 이만큼 올라올 수 있었던 원인은 웨스트우드의 중원 활약이라고 봅니다. 지난 경기 파비니와 바이날둠을 상대로도 꽤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이며 훌륭하게 중원 싸움을 이어나가죠. 로드리게스도 골맛을 보고 있고 홈 성적 또한 괜찮습니다. 울버햄튼을 상대로도 충분히 대등한 싸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울버햄튼은 지난 동기부여 없는 에버튼을 상대로 3대0 대파에 성공했습니다. 주전 선수들을 교체 출전시키며 체력적인 로테이션까지 성공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트라우레와 조타 등등 선수들의 체력이 바닥나는 시점에서 훌륭한 로테이션이었습니다. 울버햄튼 또한 지금 유로파를 위해서 승점을 많이 쌓아야 하죠. 이번 경기 주전 선수들이 모두 정상 출전할 예정이지만 버언리의 홈에서 누구도 버언리를 쉽게 잡을 수 없습니다. 저득점 무승부 경기를 노리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다음 경기 맨시티와 본머스입니다. 2경기 연속 5골을 퍼붓고 승리를 거둔 맨시티가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본머스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맨시티는 지난 사우스햄튼 원정을 제외를 하고는 굉장한 활약 보이고 있죠. 무선 수준의 경기력 보여주고 있고 스톨링과 더브라이너는 별 의미 없는 경기지만 매우 열심히 뛰는 프로페셔널 정신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 홈에서 13승 2무 2패에 미친 듯한 수준의 경기력 보이고 있기에 본머스를 상대로도 골 폭죽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죠. 본머스는 선수층의 공백이 매우 큽니다. 현재 본인들 포지션에 뛰고 있지 않은 선수들이 매우 많죠. 다만 지난 경기 레스터와의 경기에서 강등권 버프를 제대로 받은 듯한 그런 경기력 보여줬죠. 한 골을 선제 실점하고도 4골을 기록하며 레스터의 허술한 수비력에 허를 찔렀습니다. 윌슨뿐 아니라 솔란케고 멀티골 득점에 성공하며 레스터를 챔스권에서 밀어내는 경기를 하였으나 이번 경기는 맨시티 원정이네요. 레스터 시티와는 다르게 맨시티의 홈에서까지 이변을 일으킬 확률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브룩스와 고슬링은 직선 축구만 추구하는 선수들이라 맨시티의 중원을 상대로 점유율 우위를 점할 수는 없어 보이네요. 이번 경기는 아주 대량 득점 경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뉴캐슬과 토트넘입니다. 뉴캐슬은 지금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죠. 경기마다 굉장히 들쭉날쭉한 경기력 보이고 있어서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홈에서만큼은 좋은 모습 꾸준히 보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최근 원정 2연패를 당하고 홈으로 돌아오는데 뉴캐슬의 홈 성적인 17경기에서 단 3개의 패배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치와 알미론, 막시맹이 이끄는 중원 라인은 토트넘에 공백이 생긴 중원에게서 충분히 경기력 그리고 경쟁력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고 오히려 수비 부분에서는 현재 토트넘보다 한 수 위라고 말할 수 있죠. 홈에서 토트넘이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번 경기는 원정이죠. 토트넘은 지금 유로파 경쟁을 위해서 셰필드와 울버햄튼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팀 다 현재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챔스 결승까지 갔던 팀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싶네요. 하지만 지난 경기 손흥민이 한 골 그리고 1개 어시스트를 하며 1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이번 경기 토트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것임은 매우 분명하지만 뉴캐슬이 홈에서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손흥민과 케인 외에 공격 자원의 활약이 절실하나 차이를 만들어낼 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뉴캐슬의 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16일의 마지막 경기 아스날과 리버풀입니다. 지난 경기 불의의 일격을 맞은 두 팀이 맞붙습니다. 아스날은 사실상 지난 토트넘전 승점 6점 매치에서 패배하며 유로파의 꿈은 접게 되었죠. 남은 경기 전승을 하더라도 힘들어집니다. 경기 초반 라카제트의 원더골이 나왔으나 바로 수비진의 미스로 손흥민에게 실점하며 역시나 수비에서 아쉬운 그런 문제를 보였습니다. 다비드 루이스는 전성기 때보다 느려진 발이 눈에 띄는 문제점으로 보였죠. 하지만 아스널도 홈에서만큼은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17경기 중에서 단 3개의 패배만 기록하고 있으며 샤카, 라카제트, 그리고 페페, 오바메양 등 모두 정상 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버풀의 공격력이 날카롭지 않으므로 수비진만 조금 힘을 내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이죠. 리버풀은 EPL 최다 승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 비기게 됨으로써 남은 경기 단 패배 하나라도 하게 된다면 기록을 세우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최근 리버풀의 선수진들이 다소 지친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죠. 공격진들 또한 발이 무거워졌고 리버풀의 자랑인 윙백 라인들 또한 기동력이 저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팀을 상대로 승리하는 경기 또한 다소 시원한 경기력 보여주진 못하고 있죠. 아스널의 홈에서 아스널에게 압도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홈팀의 승부를 추천드립니다.